지난 7월 11일 쯔양이 본인의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요.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A씨에게 무려 4년 동안 정말 엄청난 폭력을 당했고 그리고 또 불법 촬영, 협박, 수십억 원의 돈을 갈취당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쯔양은 해당 영상에서 이 방송을 하기 전 만난 남자친구가 교제 시작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때부터 지옥 같은 일들이 시작됐다면서요. 이 몰래 찍은 쯔양의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이 협박, 그리고 둔기를 이용한 심각한 폭행이 지속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시절이면 너무나 어린 나이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네요. 일단 쯔양의 나이가 97년생이에요. 1997년생이면 올해 2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나이도 너무 어린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2018년도인 21살 때부터 2022년도인 25살 때까지 무려 4년간 이런 일들을 혼자 감당한 거예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요. 당시 전 남자친구 A씨가 이 한 유흥업소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유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술집에서 쯔양에게 억지로 일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쯔양이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부 갈취를 해서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했다라고 쯔양이 밝힌 거예요. 술집을 나 진짜 못 다니겠다. 아주 잠깐 다녔다라고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부터 그냥 생각했던 내가 방송을 해서 차라리 그렇게 내가 방송을 해서 돈을 주겠다. 돈을 벌어다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유흥업소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개인 방송.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게 그 대박이 나버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박도 그냥 대박이 아니라 초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 수많은 먹방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단연 쯔양이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2018년 10월 첫 방송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을 했고요. 지난 6월엔 구독자 수 1,000만 명까지 넘어섰는데 안타깝게도 쯔양은 이렇게 먹방 너튜브로 인기를 끌게 된 후에도 이 방송 수익 대부분을 A씨에게 갈취당했습니다. 당시에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돈조차 없었다고 하는데 정작 내가 원할 때 못 먹으면서 또 그 많은 건 방송을 위해서 먹어야 됐으니까 굉장히 고충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방송을 시작된 이후에도 전 남자친구 A씨의 폭력은 계속됐다고 하는데 그때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포착이 됐는데 그 모습 함께 보시죠. 온몸 곳곳에 멍이 드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당시에는 사실 잘 몰랐던 사실인데 이제야 많은 네티즌들이 찾아보니 이게 보이는 곳에도 저렇게 멍이 있을 정도면 안 보이는 곳은 어떻겠냐 생각도 하고 모두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안 좋은 걸 떠나서 너무 화가 나요. 저 말이 되는 겁니까 저렇게. 네. 야 근데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제가 쯔양을 좋아해서 초창기 영상부터 조금 자주 봤어요. 근데 쯔양이 생각보다 정말 자주 손에 이 밴드를 붙이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본인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화상을 입었나?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자주 밴드를 붙이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A씨의 이 전 남자친구 A씨의 폭행 흔적이었다는 것이죠. 변호사분들이 쯔양의 변호인분들이 그 폭행 현장 녹취록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폭행의 소리가 좀 듣기가 힘들 정도더라고요. 이 퍽퍽 소리가 나고 쯔양이 정말 막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거든요. 이 폭행의 정도가 정말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드린 얘기만 들어도 정말 충격적인 화가 나는데요. 쯔양이 날이 갈수록 인기를 얻게 되자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악행이 시작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쯔양이 너튜브가 점점 인기를 얻자 이 전 남자친구 A씨가요. 본격적으로 소속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표 자리에 앉았어요. 대표 자리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계약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7, 쯔양이 3이라는 겁니다. 이 계약조차 사실 말이 안 되는 정산 비율인데 이것도 거의 주지 않아서 이 쯔양이 4년간 정산받은 금액이 거의 없다. 쯔양이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최소 4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액수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이 시기에 쯔양이 받은 몸과 마음의 상처가 정말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참다 못해 이 전 남자친구 A 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된 거죠. 네, 이 쯔양에 따르면 A 씨에 대해 처음 고소를 진행하게 된 거는 2년 전인 2022년 10월 말쯤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쯔양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 회사 내 직원들이 쯔양에게 먼저 고소를 제안한 건데요. A 씨는 소속사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직원들이 고소를 권했다는 건 그만큼 쯔양의 피해가 심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쯔양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전 남자친구이자 대표였던 A 씨에게 정상금 청구 그리고 전속계약 해지 등의 소송, 성폭행, 상습폭행, 상습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쯔양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이 이 건에 대해서 너튜브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쯔양의 피해가 너무 컸고 자료도 매우 많았다. 협박을 받았다는 음성 파일만 3,800개였다. 유명인이 이 정도 피해를 보는 사안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다고 전했는데 안타까운 건 지난 2023년 3월에서 4월경이 A 씨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불송치, 즉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겁니다. 야,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혐의가 너무 많죠. 일단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죠. 상습적입니다. 여기에 죄질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했는데 중요한 건 이 피고인 A 씨가 수사 도중 사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쯔양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있지만 가해자는 없어져 버리는 굉장히 찝찝한 결말이 됐는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아까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40억 원 정도가 됐다고 했죠. 법적으로 이걸 문제 삼아서 그 채권이 쯔양 씨에게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돈을 유족들로부터 상속되는 게 아니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쯔양 씨 측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종결이 된 사건인데 이 일이 뒤늦게 알려지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쯔양이 처음부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난 7월 10일입니다. 쯔양이 자신의 과거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 하루 전인데요. 한 너튜브 채널에서 일부 너튜버들이 쯔양의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거금을 갈취하고자 모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관련 통화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자, 이번에 폭로된 통화 녹취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면은 이번 건이 터지면은 쯔양은 은퇴해야 돼. 사실 쯔양이 버는 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게 챙겨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몇천 시원하게 댕기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의 녹취록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부터 먼저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피해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길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내용을 들으면 사실 아니 대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길래 그 돈을 주는 거야?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길래 협박을 당하는 거야? 라는 생각부터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쯔양이 바로 다음 날 직접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이것과 관련된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요. 쯔양이 정말 거론된 너튜버들에게 돈을 주긴 했냐라는 여부입니다. 네, 이런 통화가 있고 나서 얼마 뒤 실제로 쯔양의 소속사가 관련 너튜브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관련 너튜브는 별도의 부가세까지 챙겨달라는 요구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쯔양 측에서 5,500만 원을 건넨 거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이슈의 중심에 섰던 너튜버가 10일 이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쯔양을 향한 협박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너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은 용역비를 받았다. 쯔양의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의 대가로 이 받은 돈이었지만 저는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쯔양에게 받은 돈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당당하죠. 그런데 지난 16일 이 쯔양 법률 대리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입장과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거론된 이 너튜브 외에도요, 또 다른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쯔양 씨의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해서 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어떤 의도성을 가진 사람이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뿌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쯔양의 고통을 클 수밖에 없었겠죠. 이에 대해서 쯔양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 7월 15일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하는 너튜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협박에 못 이겨서 그들이 원하는 그리고 나는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원천적으로 이렇게 강요에 의한 계약서는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